네, 월가이드 이어가겠습니다. 이항영 의원님 도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0월 1일에 시작돼 최장기간 43일간이어간 셧다운이 해제가 됐지만 오늘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먼저 듣고 갈까요? 네, 전체적인 시장의 그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이해하셨죠. 최근에 주시장이 뭔가 좀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순환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AI에 대한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가 버블이 나오는 것이 그러다 보니 전체적 밸류에이션이 크다. 뭐 이런 얘기 높다. 너무 지나치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시장 끌고 올라갔던 주식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간 주식 쫓아가는 것이 모멘텀 주식인데요. 모멘텀 주식이라는 것들이 최근 10월 말 이후 전체적으로 약간 흘러내리고 오늘도 2,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매그7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죠.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탑7으로 운영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지난 10월 말을 고점으로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고 재미가 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에서 보면 전체 S&P 500보다는 상대적 S&P 500 동일 평균 지수는 오늘도 상승 하락폭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향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멀티플에 대한 너무 지나친 부담, 그리고 한쪽에서 보면 로테이션인데 초반에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멀티플에 대한 부담은 로테이션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약간 지치죠. 그러다 보면 같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지금 그런 같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S&P 500의 오늘 히트맵 보시면은요, 전부 다 그건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주식 중에 아시는 만한 주식 다시 한번 히트맵 한번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네. 한 두 종목 정도가 오늘 좀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올해 주시장의 S&P 500이 아시다시피 한 15, 6%, 많게는 20%까지 올랐다 약간 16, 17%까지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닌 주식 중에서 올해 주시장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애가 되겠고요. 오늘 정규장에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여러 아실만한 주식도 오르지 않은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스트코 올해 별로 오른 적이 없고 거의 뭐 작년 연말 수준인데요. 오늘 약간 좀 반등하는 모습 그런 정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유일하게 거의 좀 제대로 좀 올라간 하나가 벅스 SOA입니다. 벅스 SOA. 벅스 SOA는 아시다시피 신규 투자도 제대로 하고 현금 보유량 사상 최대 뭔가 안전한 거를 대비하는 거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유일하게 초록색이 선명한 것이 벅스 SOA. 그 중간에 있는 건 시스코 오늘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오늘 그냥 구분 없이 그냥 다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락폭에 오늘 뭐 2% 넘는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 800% 넘는 언저리의 하락은 10월 10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주 10월 14일 이후,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후에 보면 가장 더 오늘 등락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시장의 특징은 등락이 좀 커져 있다. 한 5, 6개월째 등락이 거의 없었거든요. 큰 폭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등락이 커져 있는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큰 요인은 지금 인플레이션도 CPI도 발표 안 하고요. 고용지표도 발표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과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경제지표. 그러다 보니 오늘 12월 내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달 전에는 95%였는데요. 네. 오늘 지금 50 이하로 떨어져서 잠시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47%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예. 47%는 5대 5입니다. 5대 5라는 건 뭐겠습니까? 동전 던지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그 동결할지 모르는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로 그냥 뭔가 좀 불안함을 보여주는 흐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흔히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듣는 변동성 지수 있죠? 정확히는 변동성 지수. 우리 한국말로 하면 공포지수인데요. 공포지수 보이는 것이 딱 이게 박스천 나는데 박스의 왼쪽이 지난주가 되겠고요. 10월 10일이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떨어졌던 날이 요 피크로 좀 올라갔을 때 있죠. 그때 흐름이 다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또 세상은 셧다운이 끝나다 보니까 금은 또 살금살금 올라갑니다. 네. 뭐 크게 올라가지 않았지만 또 뭐 강보합에서 보합 정도 움직임이 갖고 닷새째 움직임이 되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 중 하나가 또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또 1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6개월 내 최저치까지 그런 가는 흐름이 없다. 한마디로 시장은 변동성이 움직이면서 오늘은 그냥 앞서 벅스에서 올랐다고 했지만 오늘 시장은 구분 없이 다 떨어진 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12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었는데 95%에서 오늘 방금
47%까지 떨어진 거 보고 오셨다라고 했고요. 경제 지표도 안 나오니까 참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리해봤고요. 오늘의 인사이트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장 관심 가는 금융업종. 네, 최근에 금융업종의 사상 최고가 흐름 확인하셨는데요. 또 이번 주에 시장 로테이션 순환매에서 구경제주들 좀 관심 가졌잖아요. 많이 오른 기술주, 연말 차익 실현 반면에 좀 금융주들의 관심 좀 연말까지 두면 될까요? 연말이 아니면 뭐 내년 이후까지 계속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틀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서 9개월 만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금융주로 보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흔히 해서 업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영어식으로 하면 섹터라고 표현하거든요. 금융 섹터는 워낙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은행도 있겠고 대형은행, 지역은행, 뭐 보험도 있겠고요. 아니면 소매, 아니면 그 대출 대부업체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중시해 볼 만한 것들은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던 IAI라는 ETF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하면 미국 브로커 딜러입니다. 브로커 딜러 하니까 증권사도 들어가겠고요. 대형 IB가 여기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계에서 골드만삭스도 들어가고 이런 것저 다 들어가고 또 하나 여기 들어가는 거가 거래소 이런 거에 들어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거래소가 거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해외는 거래소가 다 민간이 합니다. 민간.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냥 개인 회사, 그러니까 그냥 사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딜러 브로커. 그리고 여기에 각종 데이터 회사들, 데이터를 처리하고 거래시키는 회사들이 전부 다라는 게 IAI인데요. 오늘 약간 기술적인 흐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떨어졌는데요. 이 IAI라는 ETF가요. 지난 4개월 동안요. 110달러 수준을 주위로 해서 크게 움직임이 없이 위아래, 위에 올라가도 막히고 떨어져도 지지되는 소위 흔히 얘기해서 이제 박스권 횡보 기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장기 횡보 기간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강세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는 사람들 보면 저게 이제 컵앤홀드라는 형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좋아하시는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크게 기술적 지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자주 쓰는 것이 뭐 RSI 지표 정도 좀 확인하겠고요. 그림의 모습을 보면 컵앤핸들이라는 형태. 컵앤핸들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 컵에 머그컵에 컵이 있고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가 닿는 시점에서 올라간다. 그런 의미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컵앤핸들이라는 강세 지속형이 패턴이 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너무 기술적 지표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해보여드리면 S&P 500 지수 대비요. S&P 500 지수 대비 이 IA라는 지수 ETF가 계속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 그림인데요. 계속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약하다가 소위 저항의 영역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겠고요. 아래는 상대 지수입니다. RSI라는 지표가 있는데 RSI가 과매도까지 들어갔다 올라갔는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상대 지수 S&P 500에 대한 상대 강도가 강해지고 상대 지수의 강도 RSI가 과매도에서 벗어나는 구간에 드러났을 때 예외 없이 이 IA 지표가 상당히 강했다는 흐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기술적 지표를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구성 종목이 어떤 것이 있냐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다 떨어졌지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네노라는 IB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고가 내지 근접. 오늘 이제 다 떨어졌지만요. 그리고 CME 그룹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CME 페드워치 툴 아까 그 페드워치 툴 있죠? 네. 그거 하는 옵션 거래소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겠고요. 찰스왑이나 로브 같은 건 대표적인 이제 증권사가 되겠죠. 증권사 중에서도 디스카운트 커버리 브로커리지하는 로빈후드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키움이라든가 요즘 같으면 토스증권 이런 것들이 로빈후드가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신고가 내지 연체 대비 크게 올라가는 주식이 되겠고요. 이건 내부적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SPGI 같은 경우도 S&P 글로벌 지수를 만드는, 그러니까 지수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결같이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업종은 저는 이제 굳이 여러분들 섹터를 얘기할 때 보면 전체 섹터를 하는 것이 분명히 일반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 봐서는 제 생각에는 금융업종 내에서 그 안에서 내부 산업이 8개 정도로 구성되는데 제가 봤을 때 시청자 입장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IAI 다시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브로커 딜러 ETF 이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어서 간밤 실적 시즌 마무리 종목들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월가 헤드라인으로 함께 보시죠. 마켓워치입니다. 디즈니 매출 부진의 유튜브 분쟁까지 주가 뚝 말 그대로입니다. 디즈니가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매출액을 기록한 데다 또 유튜브 TV 분쟁까지 겹치면 오늘 주가 8%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상당히 엇갈리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도 보면 좋게 나오고 어떤 거 보면 약간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전년 대비보다 영업이익 같은 건 오히려 상당히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구독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스트리밍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그 디즈니 구독하는 분이 꽤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작한 거 한국 사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런 콘텐츠를 많이 기획하고 있고 어제도 아마 지상파 뉴스에서도 디즈니에서 한국 제작 물들은 많이 늘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 지금 한국 관련 콘텐츠가 8%까지 차지한다면서 뭐 디즈니가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구독자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얘기하고 있고 스트리밍 사업은 뭐 꽤 증가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냐에 대해서는 약간은 퀘슈 마크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유튜브와의 이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튜브 TV라는 걸 보는 사람이 없죠. 유튜브를 보지만 유튜브 TV라는 서비스를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또 유튜브 TV라는 게 또 있어갖고 유튜브 TV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 시스템인데 거기 이제 그 서로 수익 계산이 안 맞아갖고 지금 그 안에 서비스 메뉴 중에서 지금 디즈니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빠지게 돼갖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매주당 주당이익으로 0.02달러씩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매출도 606천만 원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종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유튜브 TV 아니고도 딴 걸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의 그런 것 흐름에서 약간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즈니 입장에서 앞으로 좋아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시장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나왔고요. 또 박스 오피스인데요. 박스 오피스가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우리를 보면 4분기가 되겠고요. 디즈니 공식은 현재 연말 가장 핫한 시즌인데 작년 대비 약간 슬로우할 것 같다는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7, 8% 이상이 훅 떨어졌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오라클입니다. 9월 이후에 30%나 급락한 종목인데 이제 슬슬 이제 매수 기회 왔다, 저가 매수 기회 왔나 뭐 이런 기사들 눈에 지금 쏙쏙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이 이제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적 발표 괜찮았지만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앞선권에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소위 이제 회사채,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표적인 큰 기업 중에 해당되는 게 오라클입니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버블론가 나오면서 오라클이 가장 이런 빅테크 중에 하락을 주도하는 것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미주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얘기하면서 기대치를 초과할 수 있는 좋은 가이던스 이상의 실적을 발표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타임이 됐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향후에도 AI라든가 AI 수요라든가 오라클의 현재 위치가 워낙 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올해 내년을 보고 적극 매수할 주식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우리 혜은 앵커가 오늘의 하락을 그동안 좀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왔던 분들한테는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떤 종목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여러분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하락. 일단은 CT는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또 좋아하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또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엔비디아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엔비디아는 이 시장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치트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버블론 때문에 약간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10월 다음 주 19일이죠. 한국 시간을 보면 목요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이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이후에 그런 모든 온갖 걱정들, 버블론을 잠재울 수 있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앞두고 어제는 CT고요. 오늘도 또 한 군데가 또 오펜하이머인가 오늘 또 한 번 실적 목표 주가를 올려놨단 말이죠. 오펜하이머가요. 그것은 그만큼 엔비디아의 실적 앞두고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실적 발표 전까지 지금도 이번 주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최소한 5군데 이상의 목표 주가 올릴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 엔비디아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세상 이번에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좋게 나올 거다.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에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